진정하거라. 마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10년을 한 집에서 며느리 노릇했는데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시댁 식구들이 그 여인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여인을 쫓아낸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티처 윤과 함께 조선시대 한 며느리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 김진사 댁에는 며느리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 김진사 댁에는 며느리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씨 부인. 20살에 시집와서 벌써 30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좋은 양반 집안인데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축내고 앉았느냐.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올케는 정말 팔자가 세서 아들을 못 낳나봐. 저러니 우리 오빠가 딴 살림 차리지. 정씨 부인은 말없이 참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 김서방도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 주었지만 5년, 7년,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은커녕 딸 하나 낳지 못하자 점점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이요.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수어. 그렇게 정씨 부인은 10년 만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소박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가진 옷가지와 폐물이나 싸가지고 가거라. 정씨 부인은 그날 밤 보따리 하나 들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멀리 한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씨 부인의 친정은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서방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작은 토목전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양반 집안에 시집간 것만으로도 온 집안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칠 수는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정씨 부인은 친정 대신 공주 음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과부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는 남달랐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꿰맨 옷은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침선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 그래, 양반댁 규수 출신이라던데.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서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일까? 10년을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편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친정 아버지 정서방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급히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친정 집 앞에 도착하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 속 작은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기와집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씨 부인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가 정서방 댁이 맞습니까? 하인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혹시 따님이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비단옷을 입은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 인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정씨 부인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서방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비가 너에게 숨긴 게 하나 있구나. 사실 아비는 3년 전부터 한양 제1의 포목상이 되었단다. 이 한양 전체에 포목전만 12개를 두고 있지.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왜 제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시집간 김진사 댁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 집안이라 상인 집안이라는 걸 알면 너를 더 구박할까봐 숨겼단다. 그런데 내 딸이 소박을 맞았다면서? 그것도 자식을 못 낳는다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내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동안 아비는 돈을 벌기에만 바빴단다. 내가 소박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지. 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얘야. 아비는 한 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한다. 내 시댁 김진사 댁 말이다. 그 집안이 요즘 크게 기울었다고 하더구나. 정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시댁이 기울었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쫓겨난 후 내 남편이 새장가를 들었는데 그 새댁이 사치가 심했다고 하더구나. 집안 재산을 물쓰듯 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다는구나.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땅도 팔고 집도 일부 팔았다더라. 정씨 부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박하던 시댁이 망했다니.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비는 내가 원한다면 그 집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단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너를 그토록 구박한 사람들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비는 그냥 두겠다. 정씨 부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몰찬 눈빛, 시누이들의 비아냥,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미역국,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주던 시누이의 손길, 남편과 함께 보냈던 봄날의 산책. 아버지, 저는 시댁을 돕고 싶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비록 저를 쫓아냈지만 1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어질 줄은 몰랐구나. 좋다. 그럼 아비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아버지는 은자 100냥이 든 보따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김진사 댁에 가서 내가 바느질로 모은 돈이라고 하거라. 그리고 이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거라. 정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많은 돈을 제가 번 것이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돈은 원래 내 몫이었다. 내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혼수감이었는데 내가 양반 집안에 시집간다고 하여 참아주지 못했단다. 이제라도 내 돈으로 쓰는 것이니 당당하게 가져가거라. 정씨 부인은 은자 100냥을 가지고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옛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예전에 화려했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대문만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기와지붕 여기저기가 깨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 없고 늙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씨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길 왔느냐?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러 왔느냐? 정씨 부인은 조용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3년 동안 바느질로 모은 돈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1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십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정씨 부인.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에서 남편도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왔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할 말이?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 들인 부인은 이미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나와서 울었습니다. 옳게,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정씨 부인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씨 부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이 집으로 돌아와 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들도 못 낳는다고 너를 쫓아냈지만 알고 보니 문제는 우리 아들이었구나. 새댁이 임신도 못했으니 말이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살면서 종종 문안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공주 땅에서 바느질 솜씨로 이름을 날렸고 나중에는 작은 포목점까지 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마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홀로 사는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씨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김진사 댁은 정씨 부인이 준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내가 며느리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씨 부인은 6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진짜 보살이었어. 저렇게 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씨 부인은 자신을 쫓아낸 시댁을 용서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미움의 힘과 용서의 힘. 미움은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정씨 부인은 용서를 선택했고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정씨 부인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티처윤의 달빛 방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